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954일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954일차입니다. 잠깐, 음악이 켜져 있었어요. 네, 오늘도 트렌드 코리아, 그죠? 트렌드 코리아 52페이지예요. 네, 이 트렌드를 읽고 알아가는데 너무 재밌죠? 네, 그래서 52페이지에 보면은 새로운 기술, 페이스테크. 네, 요거 이제 나갈 차례입니다. 볼게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불황기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는 공진화 같은 메가 트렌드에 올라탈 필요도 있지만 작은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가는 것도 필요하다. 얼굴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기술, 페이스테크가 대표적인 사례다. 최근 페이스테크는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고객의 얼굴을 인식해 바로 결제를 해주고 고객에게 제육 커피나 패션 브랜드의 쿠폰을 얹, 얹어줌으로써 참여율을 높이는 효과를 낸다. 교통 티켓 발권이나 공연장 입장을 위한 인증 수단으로 쓰이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페이스테크 아시죠? 밑에 있죠?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얼굴 표정 관련 표현, 인식 생성 기술의 트렌드를 말한다. 그래서 신기술의 향연이 펼쳐지는 치열한 경쟁 도구에서 페이스테크는 기술이 가장 인간에 근접할 수 있는 혁신적인 물이다. 2025년도에 트렌드 코리아에서 벌써 얘기를 한 거예요. 오른쪽에 볼게요. 53페이지에 자동차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키오스크 등 기계적 무생물의 사람의 형상이나 표정을 구현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강화하는 방식의 페이스테크도 각광받고 있다. 기술 도입을 위해 얼굴 인식 기업과 다양한 파트너들 간의 표준과 거버넌스를 함께 설계하며 단기 캠페인이 아닌 장기적인 산업 생태계로 자리 잡아간다는 점에서 공진화 전략의 활용도 눈에 띈다. 접점을 늘려나가는 페이스테크. 페이스테크가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곳은 공공운송 영역이다. 이용객이 한꺼번에 몰리는 데다 시간 엄수가 무엇보다 중요한 공공운송 분야의 특성상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해주는 페이스테크 기술은 환영받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인천공항이다. 인천공항에 얼굴 인식하면 통과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해놔야 돼요. 근데 해놓지 않으면 줄 서서 여권 가지고 다 체크하면 줄이 엄청나게 여행 갔다 딱 올 때 빠져나올 때 보면은 자동 인식 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는 이미 인식된 데는 가서 내 얼굴과 지문만 되면 그냥 통과가 되는 게 빨라요. 줄을 많이 안 서요. 굉장히 빠르게 통과가 되는데 인천공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공항의 출국장 줄은 늘 길다. 하지만 스마트 패스 라인을 이용하면 빠르게 진입할 수 있다. 방법은 놀랍게도 간단하다. 사전에 스마트 패스 앱을 다운받아 여권 및 얼굴 정보를 포함한 아이디를 등록해 두면 항공사 발권 후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된다. 그쵸? 인공지능 영상 인식 전문 기업 시우박스의 기술을 적용한 얼굴 인식 솔루션을 사용하면 사용자의 얼굴을 인식해 본인 확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2025년 9월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제1, 제2 여객 터미널 전체 탑승구로 확대해 등록, 고객의 편의를 크게 높였다. 이러한 페이스테크는 앞으로도 적용 범위를 넓혀가며 우리 생활의 편의를 크게 높여줄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에서도 활발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본 게이시에이 젠철은 2025년 1월 AI 얼굴 인식으로 개찰구를 통과하는 얼굴 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 우에노 나리타 공항을 연결하는 특급 스카이라이너에 적용된 이 기술은 급증하는 관광객으로 인한 혼잡을 해소하기 위해
개발됐다. 승객이 사전에 예약 사이트에 얼굴을 등록하고 결제만 하면 개찰구의 태블릿에 얼굴을 비치는 것만으로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좌석 지정 티켓이 자동 발권된다. 물리적 티켓도 스마트폰도 필요 없는 완전한 핸즈프리 탑승이 실현된 것이다. 이는 단순한 기술 혁신을 넘어 보통 인프라와 AI가 결합해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한 초협력의 사례다. 특히 공항철도라는 특성상 무거운 짐을 든 여행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면서도 운영 효율성까지 높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었다. 공공운송 영역에서 단지 페이스테크를 활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홀로그램을 더한 흥미로운 서비스가 나오기도 했다. 모스크바 지하철에는 여성 승무원의 형상을 한 홀로그램이 티켓을 뽑아주는 데스크 서비스를 진행했다. 지하철 개찰구에는 더 이상 키오스크 기계만 놓여 있지 않다. 가상의 승무원이 티켓 판매는 물론이고 신용카드를 어디서 구입해야 하는지 마치 인간처럼 안내하며 이용자들의 질문에도 간단히 답을 한다. 이는 얼굴을 인식하는 차원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람의 얼굴과 행동을 재현한 기계를 활용함으로써 사용자 경험을 확장한다. 우생물인 키오스크에 최대한 인간적인 얼굴과 성격을 부여해 친밀감을 강조한 것이다. 아직 초기 단계임에도 반응은 뜨겁다. 교통과 기술의 초협력이 만든 새로운 풍경이다. 저는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다른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보다는 우리가 좀 앞서가서 미래에 대한 전망을 해요.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이 있다라는 것도 이미 진짜 몇 년 전부터 없어지는 직업들이 이렇게 생긴다라는 거로 해서 왜 그렇게 되지라는 걸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래도 뭐 아주 모르는, 아유, 그건 아주 먼 이야기야라고 하시는 아주 그냥 꽁꽁 그 원시 시대에 사시는 그런 분들도 계시죠. 근데 그런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런 분들도 계신데 아직은 설마 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데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생각이 이제 이렇게 보니까 공항에서도 그러고 지하철에서도 그러고 막 홀로그램으로 해서 이렇게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SRT를 계속 타거든요. 승무원이 있어요. 근데, 이 승무원들도 없어지겠구나. 근데, 그, 이용하는 철도를 그쵸? 운전하는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역장님, 모든 사람들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걸 읽어보니까 더 그렇지 않아요? 어, 그, 기차도 이제는 자율주행으로 해가지고 사람이 운전을 안 해도 타기만 하면 되잖아요. 운전대가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게 벌써 이제 점점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빠르죠. 옛날에는 10년, 20년 될까 말까 했던 것들이 굉장히 기술이 발달되면서 AI, 이런 컴퓨터, 인공지능으로 모든 것들이 빨라지듯이, 야,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직업이 사라진다는 게 진짜 느껴져요. 근데 사람은 존재하거든요. 그걸 움직일 수 있는 사람, 완전히 소수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작동시켜야 되는 사람, 소수만 있고 나머지는 다 직업이 없어진다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기차도 안 그렇게 되겠어요? 그쵸?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없어지는 직업, 배달하는 거, 그쵸? 다 뭔가 조그만 드론으로 모든 것들이 그게 아직 되겠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빠르게 모든 것들이 이거 배달해서 막 집에 찾아오는 것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대리운전도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율주행 딱 되면 대리운전도 없어질 것 같은 거예요. 술 먹고 타도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쵸? 술 먹으면 운전 직접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운전 뭐 그 안에 뭐 술 냄새가 나든 그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뭐 그 기준은 어떤 게 또 뭐 있겠죠. 예. 그런데 어쨌든 작동만 하면 집을 이제 데려다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바뀐다라는 거. 그쵸? 그게 책을 읽음으로 해서 더, 야, 피부에 더 빠르게 오는 것 같아요. 볼게요. 결제의 신세계를 열다. 우리나라 금융권에서도 다양한 페이스테크가 이루어지고 있다. KB국민은행과 우리은행이 2025년 자체 얼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며 하나은행 2020년에 신한은행은 2025년에 뒤를 이었다. 특히 이 은행들의 시스템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애플의 페이스 아이디와 달리 고객 얼굴 데이터를 자체 서버에 암호화해 저장해서 아이폰이든 갤럭시든 거기에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사용할 수 있다. SK텔레콤 유심 해킹 사건 이후 보안에 민감해진 소비자들에게 복제 불가능한 생체 인증은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자리 잡았다. 그쵸? 가장 안전한 대안으로 생체 인증을 한다는 거예요. 패턴이나 비밀번호를 기억할 필요 없이 화면에 얼굴만 비추면 로그인부터 이체, 대출까지 모든 금융 거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없어지겠네요. 그 뭐죠? 돈 인출해가고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단어가,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누가 채팅, 그, ATM? 아니, ATM 말고, 보이스피싱, 맞아요. ATM 말고. ATM은 벌써, 그게, 보이스피싱 맞아요. 보이스피싱 해갖고 막, 뭐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막 여러 계좌 연결된 거 있잖아. 싸그리 다 빼가잖아요. 근데 그게 얼굴 인식을 이거는 지금 자기네들끼리 이게 뭔가 되는데 이게 되면은 보이스피싱 같은 경우 이 사람들도 직업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자기들이 나쁜 짓 하는. 그쵸. 그럴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쵸? 토스도 2025년 3월에 CU, 그 다음에 GS25C와 함께 페이를 시작해서 결제 시장의 판도를 바꾸고 있다. 1초 만에 얼굴을 인식하고 결제를 완료하는 이 기술은 신한카드가 2020년 국내 최초로 도입한 이후 네이버 페이와 페이스 사인과 함께 급속히 확산됐다. 페이스 페이 가맹점은 서울 강남 450개 매장에서 시작해 2달 만에 2만 곳으로 늘어났고, 이제는 토스 단말기가 설치된 전국 13만 5천 곳 어디서든 가맹점주가 스위치만 켜면 바로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스위치 켜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직업이 진짜 그 분야에서 딱 한 사람, 기계를 작동하고 스위치를 킬 사람 한 사람 말고는 다수는 직업이 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야, 이거 읽으니까 못 만날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건강은 해야 돼. 뭐해서 어떻게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쵸? 예. 그래서 건강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책을 들고 다니면서 앞으로 이렇게 변하는데 뭔가 미래에 대한 사업을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그쵸? 가정의 건강, 내 건강 챙겨주는 이 지킴이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냐. 이거 가지고 이걸 내 것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업에 관심을 둬야죠. 그쵸? 사업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이 책 참 잘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처음에는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생겼잖아요. 예, 무인 아이스크림점이 생겼다가 옷가게도 지금 시내도 그렇고요. 저희 동네도 이렇게 가다 보면 옷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그냥 카드 찍고 들어가서 카드는 찍어야 내 신분 있잖아요. 신분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뭐 카메라하고 다 있으니까.
그래서 옷가게도 그렇고 지금 커피숍도 그렇고 뭐 굉장히 많이 사람이 필요 없이 그냥 무인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빠르게 변하고 더 빠르다라는 것이 이 속도가 더 빠르게 모든 것들이 달라지고 있다라는 거. 그냥 안일하게 그냥 이대로 해서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면 뒤처져 버린다라는 거죠. 볼게요. 페이스테크는 편의와 우려가 공존하는 기술이기도 하다. 최근 AI의 영상 제작 기능이 크게 향상되면서 가짜 인증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의 대응책도 그만큼 신속하다. 토스는 페이스페이의 보안과 관련된 모든 데이터를 암호화해 별도의 서버에서 관리하며 라이브니스 기술로 사진이나 동영상의 가짜 얼굴을 걸러낸다. 24시간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으로 부정 거래를 즉각 차단하는 것은 물론이다. 네이버페이가 현재 파일럿 서비스를 가동 중인 페이스사인 역시 딥러닝 모델 기반으로 99% 이상의 정확도를 구현한다. 금융위원회는 롯데카드의 공항 내 생체 정보 결제 서비스를 승인하는 등 이 새로운 기술의 확산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있다. 이승건 토스 대표는 플라스틱 카드와 지갑이 없어도 결제할 수 있는 세상이라는 비전과 함께 파트너사와의 서비스 연계 확대를 발표했다. 기술적 안정성이 검증되고 소비자 인식이 개선되면서 페이스테크는 점차 일상적인 인증 수단으로 자리 잡은 것으로 보인다. 페이스테크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내가 딱 인식되면 뭐 지하철 탈 때나 역에서도 그쵸? 내 얼굴 인식하면 통과되는 거 그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는 휴대폰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안에 결제 시스템도 다 집어넣고 막 그런. 근데 휴대폰을 잊어버렸어. 아니면 놓고 왔어. 그랬을 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안면 인식을 해서 내가 다 결제해 놓은 것들이 통과가 될 수 있으면 있잖아요. 없어도 되지 않을까.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쵸? 네. 어, 얼굴 인식 한 번으로 금융 거래부터 공연 입장, 교통 이용까지 가능한 시대. 이는 기술과 산업이 경계를 넘어 협력하며 만들어가는 새로운 생태계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근데 이제 성형수술하고 오면 다시 인식해야 돼. 그쵸? 우리는 인식하는 시간이 늦게 가져도 돼. 왜? 저속노화니까. 근데 딴 사람들은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 우리 아준이 봐주신 이모야를 저번 주 금요일 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딸도 저도 왠지 1년 만에 엄청 늙으신 거예요. 피부가. 이런 사람들은 빨리빨리 다시 안면 인식을 다시 또 자주자주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우리 제품을 쓰고 계신 분들은 안면 인식을 늦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속노화하기 때문에 차이점이 있지 않을까. 읽다 보니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네요. 그쵸? 네, 볼게요. 그래서 전망. 향후 전망은 어떻게 또 펼쳐지는지 한번 볼게요. 2025년은 경쟁사였던 기업들이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함께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고 틈새 기술을 통해 기업 간의 협업이 강화된 한 해였다. 이러한 초협력 생태계는 이제 막 첫발을 떼고 있다. 공진화는 단기적인 프로모션으로 끝나는 잘 공유하고 이행하는 과정이 핵심이다. 2026년에는 파트너 간 합의하고 신뢰와 목표를 명확히 합의하고 각 단계별 성과를 함께 점검하는 구조가 필요하다.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협력. 공동의 비전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프리즈마이어로 공동의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쵸? 공동의 비전을 갖고 있는 거야, 이 프리즈마이어가. 이 초코파이 같이 생긴, 초코파이보다는 두껍고 동그랗고
그 빅파인가요? 그거 한 두 개, 세 개를 얹어 놓은 것 같은 그런 크기죠. 예. 이 아이가 엄청난 비전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동의 비전을 기반으로 한 협력은 단순한 매출 증대를 넘어서 위기 상황에서도 함께 대응할 수 있는 운명 공동체로서의 유대를 형성한다. 맞는 것 같아요. 여기 그죠? 우리에게 하는 말 같아요. 예. 초협력 비즈니스의 핵심. 초협력이에요. 비즈니스의 핵심은 협력의 문은 열어두면서도 핵심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협력의 문은 열어두고 핵심 고객과의 관계는 더욱 강화하는 것이다. 기존 파트너의 성장을 보장하는 동시에 새로운 파트너의 유입으로 더 큰 가치, 시수를 형성하기 위함이다. 협력 초기 단계에서는 작은 시도들이 특히 유용하다. 위험과 비용이 낮은 부가가치 요소를 시험적으로 얹어보고 이를 통해 파트너 간 시너지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이후 효과가 검증된 상품과 서비스를 주력 상품군으로 확장하면 소비자 충성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다.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하는 것이 장기 협력의 접착제 역할을 한다. 어떻게 해요?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경험. 그렇죠? 작은 성공. 하나하나의 작은 성공을 반복적으로 했을 때 한 발 한 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다 보면 100층까지도 200층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소비자 충성도를 자연스럽게 끌어올리는 것들, 우리가 하고 있는 것들, 그런 부분들이 내용들이 쭉 있어요. 그죠? 페이스 테크를 포함한 개인화 기술은 신뢰, 확보가 전제돼야 지속 가능하다. 데이터 활용 범위와 보관 방식, 제3자 공유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 등의 소비자 동의 절차를 명확히 해야 한다. 기술이 아무리 편리하더라도 신뢰를 잃으면 확산 속도는 급격히 떨어진다. 소비자의 안심과 확신은 초협력 기술 확산의 기술 요소라고 할 수 있다. AI의 영향으로 2026년에는 산업 경계가 더욱 빠르게 허물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영향으로 어떻게 해요? 2026년에는 산업 경계가 어떻게 해요? 빠르게 허물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빠르게 허물어진다. AI 영향으로 자동차, 에너지, 금융, 헬스케어처럼 표면적으로 거리가 있어 보이는 업종 간에도 자동차와 에너지, 그쵸? 금융과 헬스케어 이렇게 업종 간에 거리가 있어 보여도 기술과 데이터를 매개로 한 융합 협력이 늘어날 것이다. 협력에 기술을 더하는 동시에 전혀 새로운 조합을 통해 예전에 없던 기술을 창출해야 한다. 초협력 시대의 성공 조건은 명확하다. 열린 마음으로 협력하고 소비자를 공동 창작자로 인정하며 기술의 온기를 불어넣는 것이다. 경쟁에서 협력으로 소유에서 경험으로 차가운 기술에서 따뜻한 기술로 2026년 우리는 더 깊고 넓은 초협력의 세계로 나아갈 것이다. 초협력의 시대로 나아간대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더 깊은 여러 가지 어떤 발전을 하고 있는데 우리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두려움이 있나 없나 그거를 또 그 두려움을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예요. 내 두려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위에 있는 표면적인 거를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밑에 내 두려움 때문에 이 일을 할 수 있나 없나 이게 진짜 시대에 딱 맞는 일이라면 시대에 딱 맞는 일이잖아요. 우리 사업이. 근데 딱 맞는 일인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없을까는 그쵸. 나의 두려움으로 내가 잘할까 못할까 내가 직급이 올라갈까 못 올라갈까 올라가겠죠. 근데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두려움. 나의 두려움을 왜 생겼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는지를 잘 찾아서 알아차리기만 해도 그게 놓아지는 부분들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는 준비가 다 끝났다. 준비를 지금도 하고 있지만 모든 것들이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만 하면 모든 것들을 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꿈을 이룰 수 있게 하고 삶의 질이 달라진다는 거죠. 건강, 삶 자체가 모든 것들이 달라지는 사업을 또 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 또 감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어제 수업을 했죠. 다음 주에는 부산 수업이 있고요. 토요일 날은 네, 서울에 수업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3월 22일 우리의 또 전체 행사가 있어서 그때까지 이 책도 보고 또 있죠. 제품이 또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보면서 갖고 제품이 있다고 잘 되는 건 아니에요. 비전을 얼만큼 잘 풀어갈 것인지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비전을 갖고 이거 갖고서 이렇게 해야 돼. 비전 없이 이것만 보여주잖아요. 애매해요. 비전을 얘기하지 않고 이것만 얘기하고 설명하면 안 돼요. 설명해서 뭐 관심 없어 하시는 뭐 그거보다 더 좋은 거 나오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네, 그래서 설명을 미리 설명만 해서 되는 건 아니고요.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서 다른 분하고 미팅을 하든지 초대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어, 그리고 3월 22일 날 그래서 초대하는 거 집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3월 7일, 6일 날 시크릿 있죠? 네, 시크릿에 또 내가 확장되는 것들도 상상하면서 네, 또 정확한 원리를 완전히 이해가 돼서 자연스럽게 시크릿이 되는 그날까지, 그쵸? 그날까지 선생님이 해주시는 그날까지는 최대한 우리 멘토 선생님이 해주실 때까지는 따라다녀야 되지 않을까,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시작.